반갑습니다. 11월 17일 장종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약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좀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앉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너무 올라서 약보합,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또 약간 달궈진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을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게 되시면 일단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끊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에 큰 조정이 없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약보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보합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또는 뭐 소폭 상승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을 우리가 뭐 끝났다, 뭐 나빠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큰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 근데 그 나온 조정이 작은 조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상승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늘 드리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 가는 구간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 쉬었다 가는 구간이 상승보다 크면 안 돼요. 즉 상승 기조를 유지하려면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지금 잘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별로 티나는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라면 여러분들 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어제 못 쉰 거 있으면 오늘 좀 쉬었다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0.1% 정도 하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1.9%, 거의 2%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한 0.7% 정도까지는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 정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500선 위쪽이고요. 지금 지지선이 2500선으로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500선 위쪽에서 일단은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깊게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밑으로 파고드는 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횡보가 좀 나와주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횡보가 진행되게 되면 아래쪽 지지선이 끌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평선도 지지를 받게 되고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냥 잘났다고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밑으로 막 파고드는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아마 최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어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선을 잘 만들어낸 상태죠. 그리고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더 연결될 것이다, 뭐 850포인트, 뭐 880포인트 이렇게 계속 갈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죠. 네,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었던 그 코로나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조정을 조금씩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자금들이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잘 나가는 거,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런 쪽으로 몰리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이제 약간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던 코스닥 증시가 변화를 좀 겪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변화도 밑으로 계속 파고드는 변화가 아니라 일정 구간대에서 뭐 손바뀜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종 간의 어떤 변화, 주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유리한 국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1,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은 액션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일단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기금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 또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면, 분위기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팔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인 매도가 확장이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또 그런 종목들을 주사 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코스닥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어쨌든 거래소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 대형주 이런 쪽에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들어갔고요. LG화학도 오늘 매도가 좀 있네요. 여전히 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뭐 횡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다 내려왔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저기서 바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조금 옆으로 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거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쪽도 이야기 조금씩 나오던데요. 아직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뭐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들을 이제 기간으로 잡아간다 그러면은 요 가격대 근처 밴드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지루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를 좀 사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아모레퍼시픽 매수가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특이하게요. 기아차 매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 아무래도 주식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또 파라다이스도 매수가 있네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죄악주라고 그러죠. 죄악주, 술, 담배,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 죄악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일단은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 좀 특이하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물론 마감 때까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나올런지는 좀 살펴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것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10만원을 잘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넘게 되면은요, 호가 단위가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100원 단위로 움직이죠. 500원, 600원, 400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10만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만 500원, 10만 1000원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간 변동폭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대응 전략을 짜시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호가가 변하기 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9만원대 또 9만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 10만원이라는 하나의 저항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에서는 네이버 여전히 상황 안 좋죠. 그 다음에 시젠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반등이 좀 실패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쪽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마트,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약간 받고 있는 상태.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제 수혜주였던 것들이 오늘은 이제 수혜가 아니라 매도 포인트로 전환되고 어제 이상했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수혜주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요, 항상 변곡점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거나 시장이 바뀐다거나 뭔가 관심에 대한 포인트가 옮겨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매도라든지 이런 쪽에 확산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올라온 게 없거든요.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시고요. 잘 데리고 가시고 기다리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변화에 따라서 매수를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의 속성, 네. 조정이 들어가도 깊게 파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시장 마무리 보고 마감시황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조금 쉬어야지 되는 구간입니다. 어제 너무 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쉬지 않으면 병나니까요.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마감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